자, 삼성전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장 마감은 했고요. 2.88%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시가 자체가 갭으로 3% 밀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아 올리면서 장 마감을 보여줬던 날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5% 정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한 1.38% 정도의 장중 하락이 나왔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 구간에 대한 돌파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삼성의 전자의 상승은 지금 쉽게 말해서 뭐 11만 전자, 12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언제 나오느냐가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구간의 돌파를 언제 할지 그리고 돌파 이후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우리가 생각하는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갈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차트 설명, 재료 설명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트에서 우리가 지금 흐름을 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돌파로 시도를 하다가 주가 좀 빠진 상태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하나를 뽑으라면은 자,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 자, 트럼프가 지금 무슨 말을 했길래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트럼프는 굳이 반도체법에 국한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이라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일단 얘가 가져가는 스탠스가 뭡니까? 자국민 우선.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만큼 보조금을 안 주는데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한들 이거 줘야 되느냐 이러한 말들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제 삼성과 SK가 뭐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삼성과 SK를 지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TSMC는 좀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 전부를 가져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아무리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건물을 짓고 공장을 건설하고 노동자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본인의 나라로 다시 가져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삼성전자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게 지금 받고 받을 예정인 보조금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자, TSMC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의 10% 정도를 이제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의 14%, 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삼성에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기업들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각종 협상 대책제를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죠. 이 보조금이 원래는 이제 상승에 기여를 하면서 올려놨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대응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했다가 지금 삼성이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늘어나는 HBM 수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다음 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HBM을 거의 뭐 확정 지었다고 봐도 마찬가지 되겠죠. 엔비디아에 자, 우리는 원래 8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12단 차세대 12단을 공급하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더 난리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거라고. 대만이야 뭐 TSMC가 본인들 먹여 살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중국에서 그렇게 까부는 거는 뭔 생각일까요?
정확한 어떠한 워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오보로서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자가 흘린 정보를 엠바고가 걸려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노출시켰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들이 준비된 무대에서 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확실한 워딩으로서 확정 짓는 날은 자, 컨퍼런스 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컨퍼런스 콜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엔비디아도 납품을 한다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자,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 자, 이 확정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이 확정 실적으로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1위를 탈환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 유추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매출 1위 탈환을 할까, 확정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8분기 동안 TSMC의 1위를 뺏겨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랑 종합 반도체 회사랑 매출로서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매출 1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된다? 7월 31일 날 결정이 되는데, 때마침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테스터장 아니죠.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가 통과하느냐 마느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자, 12단은 결국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 점유율 관련해서 굉장히 밀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걸로써 완전히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확정적인 워딩을 내뱉지 않음으로써 안 가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주가가 올라갔다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자, 통과를 하게 되면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재료 소멸, 재료 소멸, 기대감. 자, 기대감에 대한 재료 소멸이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삼성전자는 이제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이러한 특정 주기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흐름을 따라갔었었는데, 그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생산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재고량 감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찍어내야지만 밀려드는 수요의 공급을 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저는 25년도가 오히려 더 피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부터 우리가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 내년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요, 단순히 삼성전자가 12단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파운드리에서 4나노 양산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HBM4는요 6세대 차세대라고 불리면서 지금 하이닉스도 못합니다. 혼자 못해요. 그래서 얘네가 TSMC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야만 삼성이 대적을 할 수 있다. 자, 밑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느냐 봤을 때, 자, HBM4부터는요 각각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맞춤형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춤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운드리 공정을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공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만의 TSMC랑 동맹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에 반해 삼성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본인들만으로도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 활용하면서, 자, 메모리 사업부와 첨단 공정이 능한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기로 한 거. 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과는 같은 흐름, 같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들어오는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동향을 봤을 때요, 주가가 여기 근처에 갔을 때는요 매도가 나와요. 그런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귀신같이 올라갑니다. 왜? 자, 내가 여기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사게 되면요, 지금 이 구간이랑 여기랑 천지 차이지만 별다른 수익적인 차이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매 한 가지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기만 하면은 매수세가 귀신 잡듯이 타올라서 다시 올려놓는 흐름,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부족한 거는 그냥 확정적인 워딩일 뿐이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무리 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증시에 관련된 건데, 자, 이번에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하회했어요. 예상치보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8월 달은 좀 빠른 것 같고 9월 달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작살이 난 거예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예, 그 기업들이 빠졌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회피 물량이 매도로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삼성전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미리 알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올라갔을 때 팔고요. 내려왔을 때 다시 살 때는 이 삼성전자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예, 이런 것들 우리가 해내기만 한다면요, 정말로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자, 10만 전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상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준비를 하면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묵직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를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만 놔둬도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부터는요, 지금 HBM 관련해서 전 세계가 AI 광풍이에요.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에 적용이 되면서 이때까지 보았던 묵직한 모습과는 다르게 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TSMC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조정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모습보다 더 크게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구간 내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저와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가고 있죠. 자,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이 좀 타점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좀 대신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눌릴 때 이 하락폭도 굉장히 묵직하게 길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좀 말씀을 미리 6월 달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매수가 얼마에 사셔야 되는데 그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만 말하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고점과 저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구간부터 매수타점 확실하게 잡아 나가면서 올라갔을 때 추세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 작업을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제 겁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기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최근에 타점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타점이 필요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그거는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추가적인 상승이 연달아서 나올 때죠. 예, 만약에 연달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지지 확인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지지 흐름 나오는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위에서 비중을 축소를 하고 다시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의 극대화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수익을 안전하고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자, 부가적으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좋아요와 구독, 예, 요것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만 좀 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제 장기적인 추세 상단에 들어간다, 추세 횡보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만큼은 우리가 수익을 확실하게 많이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할 거고요. 일단 금요일인데도 주가가 좀 빠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주말을 좀 편하게 못 보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요거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주말 내에서도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영상 올라오시면은 시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